실제 시험 현장이 좀 안정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고대 시험장이 좀 불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현강에 참석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데요. 필기노트를 따로 구비하셔서 교수님의 판서를 직접 적어 쓰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지만 저는 현장에 나오셔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26학년도 편입학 시험 치르고 합격하게 되어서 현재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재학 중인 전승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다 못할 것 같아서 대본을 좀 써왔는데 보면서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학계서 작성한 방법이랑 논술고사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전에 간단한 스펙이랑 정보부터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반 전형이었고 무휴학으로 학교 다니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잡고 교수님 커리큘럼 다 따라가면서 수업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전적대 같은 경우는 초등교육과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리교육과랑 조금 어느 정도 동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점은 3.8 정도 됐었고요. 공인어학 성적으로 JLPT랑 토익 두 가지 제출했었습니다. 네, 학계서 작성한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이랑 수강했던 강의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나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활동은 공모전이나 동아리, 봉사활동, 인턴 그 어떤 것도 다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내용들처럼 실제 자기소개서에 작성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수강했던 과목은 사회과 교육론, 지구과학, 세계사 이런 식으로 다 녹여낼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참고해서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려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나 성격과 조금이라도 연결할 수 있겠다 싶으면 다 리스트를 작성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다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교수님들이 연구하시는 분야나 논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해당 부분 참고하셔서 리스트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각 활동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활동들끼리 연결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실제 제가 고려대 1번 문항에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모의유엔 동아리를 활동했었는데 대학 와서 수업을 들었던 지리학 수업과 연결지어서 예를 들어서 모의유엔 활동을 하면서 공통된 사안일지라도 각국의 국지적인 국지적 차원에서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되는 현상을 지리학적 측면에서 좀 조사하고 분석했던 경험을 지리학 심화 프로젝트랑 연결지어서 작성했었습니다. 이렇게 학계서에서 물어보는 바에 대해서 식상하게 대답하지 않고 교수님들이 볼 때 좀 더 독특하고 뭔가 차별화된 나만의 스토리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연결지었던 활동들을 문장으로 표현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내용은 연세대 학계서 4번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타 특기사항에 대해서 저는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조교로 활동했던 경험을 녹여냈었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내용이 문장으로 잘 풀어졌는지 여러 번 반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체크리스트를 살펴봐 주시면 되는데 저는 GPT를 조금 이용했었는데 이젠 연고대 모두 학계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표절률을 확인하기 너무 쉬운 상태라서 그래서 표절률이 높진 않은지 마지막까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오타는 없는지 확인하시고 이때 눈으로 살펴보시지 마시고 입으로 뱉어보면서 읽어보면 또 다른 느낌이라서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첨삭까지는 아니더라도 객관적인 차원에서 잘 읽히는지 또 설득력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트에 제대로 잘 입력되었는지 끝까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한 학과만 고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학과를 무조건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입학하고 나서 이중전공 제도를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연고대에 진입하시는 게 목표라면 이 부분 명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이중전공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생각해뒀던 학과의 결혼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아예 결혼이 안 나왔던 학과들도 많았기 때문에 플랜 A, B, C 다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동일계로 지원하고자 사범계열을 생각했었는데 교육학과만 가야겠다가 아니고 모든 학과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류를 다 구축해뒀었고요. 그래서 덕분에 지리교육과가 19년도에 모집한 이후로 한 번도 모집하지 않았었는데 26년도에 갑자기 한 명 모집한 상태에서도
다른 경쟁자 모두가 지리교육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논술 준비 방법입니다. 저는 요일별로 학습 루틴을 만들어서 그냥 관성적으로 어느 요일에는 이 공부를 해야겠다가 그냥 자동화될 수 있도록 세워했습니다. 제 학습 루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했었고요. 결론적으로 같은 논제를 5번 이상, 한 6, 7번까지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교수님이 정말 많이 강조하셔서 저도 이렇게 루틴을 구축했었습니다. 우선 예습은 다음 수업의 논제를 미리 풀어보는 단계입니다. 꼼꼼히 읽어보고 1차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답안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파이널 기간 때에는 수업 시간 1시간 전에 일찍 와서 논제를 실전처럼 풀어볼 수 있도록 교수님이 마련해 주실 텐데, 저는 이 경험이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덕기 형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 시험 현장이 좀 안정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고대 시험장이 좀 불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현강에 참석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데요. 필기노트를 따로 구비하셔서 교수님의 판서를 직접 적어 쓰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지만 저는 현장에 나오셔서 현장감과 긴장감 꼭 느끼시면서 공부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문장 재진술입니다. 논제 속의 문장을 나만의 단어로 재구성하는 건데요. 논제의 모든 문장을 다 변형하진 않더라도 핵심 문장 위주로 변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 연습이 이후 실전에서 글 작성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그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차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수업을 들은 이후에 작성한 답안이기 때문에 예습할 때 적었던 1차 답안보다는 좀 훨씬 발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답안을 교수님께 첨삭받으면서 내가 놓친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엔 교수님이 예시 답안을 직접 손으로 써보면서 논리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무지성으로 필기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의 워딩과 표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리틀 임국형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필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교하라 문제의 경우에 1대1이나 상위 개념, 점증식 등 서술 방법이 좀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시 답안 칸에도 보시면은 좀 답안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모든 유형을 다 필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논제에 따라 적합한 서술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형에 대해서 좀 체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수업 내용이랑 첨삭받은 피드백 내용, 그리고 모범 답안 내용들 다 종합적으로 포함시켜서 최종 답안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펜으로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교정 보고 적극적으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 도표 정리 노트를 작성했었습니다. 사회논술의 경우에는 도표가 출제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표 해석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서 이런 방식을 시작했었고요. 도표 부분을 복사해서 오리고 또 노트에 붙인 뒤 검정색으로는 현상을 적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그 의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놓쳤던 부분은 초록색으로 따로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줬는데요. 이건 한 페이지 안에 논제의 핵심 내용을 다 적는 방식입니다. 제가 논술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매년 출제되는 유형이나 어떤 주제가 좀 겹친다는 거였습니다. 논술용 주제가 한정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출제자가 엄청 달라지는 게 아니고 작년에 출제했던 교수님이 다시 출제하시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주제가 좀 겹친다는 생각 때문에 공부했던 주제를 여러 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단권화 노트를 만들면서 버스 탈 때나 이동할 때 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파이널 기간은 대부분 자료가 다 종이로 프린트물 형식으로 나가서요. L자형 파일에 이렇게 문제지와 답안, 자료를 논제별로 정리하시면 나중에 보실 때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펜 사용을 권장드렸었는데요. 사실 저도 하반기까지는 연필을 좀 고집했었습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줬기도 했었는데, 펜으로 작성하기를 추천드리는 게 작성한 답안지가 그대로 평가자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안지를 복사해서 평가자들 손에 쥐어지기 때문에 복사한 뒤에는 사실 좀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또 쉽게 번진다는 점에서 평가자들이 볼 때 이 글씨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점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펜 사용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했던 펜은 두 가지인데요. 사라사 드라이 펜과 트라디오 펜 두 가지 사용했었고요.
쉽게 번지지 않고 진하게 나오면서 필기감이 좋은 펜을 찾다가 선택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선 트라디오 펜을 사용했었고요. 참고로 연대는 화이트로 수정할 수 있는데 고대는 화이트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정보 사전에 미리 다 숙지하시고 연습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여러 번의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실 텐데 저는 이렇게 매 고사의 등수를 그래프로 좀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건 GPT로 쉽게 만들 수 있으시고요. 좀 자만하거나 좌절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나의 위치를 좀 파악하고 공부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반에 좀 등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애초에 실력이 좋았던 게 아니고요. 노력을 좀 꾸준히 하면서 치열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편입 준비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고대 생활 조금 보여드리면 좋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3월 입학하시면 바로 응원전이랑 합동 응원전 이렇게 두 가지 경험하게 되시는데 저는 입학하고 나서 바로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실렌티를 최근에 했었는데 연예인 라인업이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압도적이었어서 동기들 사이에서는 고첼라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준비하시면서 각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묵묵히 도전하신 모습에 대해서 박수 꼭 드리고 싶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여기서 바로 질문 주시거나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바로 주시면 됩니다.